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뭘 하려다가 거실에 나와서 내가 여기 왜 나왔지? 하고 멍하니 서 계셨던 적 없으신가요? 어제 만난 사람 이름이 혀끝에서만 맴돌고 도무지 생각 안 나서 답답하셨죠?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우리 뇌가 배고프다고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뇌 속 찌꺼기를 싹 청소하고 기억력을 20년 전으로 되돌려줄 호두 뇌 해독 주스 비결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호두 쪽에 보면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뇌를 꼭 닮았어요. 왼쪽 뇌, 오른쪽 뇌 이렇게 두 쪽으로 나뉘어 있고요. 주름주름한 모양까지 뇌랑 똑같이 생겼잖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호두가 머리에 좋다고 하신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호두를 장수식품이라고 불렀어요. 중국에서는 황제들이 즐겨 먹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양반집에서는 호두를 귀한 간식으로 여겼대요. 옛날에는 호두가 비싸서 아무나 못 먹었거든요. 그만큼 귀한 음식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호두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이 훨씬 좋았다라고 해요. 기억력도 좋고요. 판단력도 좋고요. 집중력도 훨씬 뛰어났대요. 그냥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이 연구에서요. 5년 동안 호두를 꾸준히 드신 분들을 추적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호두를 안 드신 분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훨씬 느렸대요. 쉽게 말해서 뇌가 늙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호두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혹시 겉에 있는 얇은 갈색 껍질 있잖아요. 그거 벗겨서 드시는 분 계시죠? 하얀 속살만 쏙 빼서 드시면 훨씬 고소하고 안 떫으니까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먹었어요. 그런데요,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씁쓸하고 떫은 속껍질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 치매를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이 무려 90%나 들어있대요. 우리가 맛없다고 버리던 그 껍질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마치 사과 껍질에 영양분이 가득한 것처럼요. 호두도 그 얇은 갈색 껍질에 보물이 숨어 있었던 거죠. 이 껍질에 들어있는 성분이 뭐냐면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에요. 이게 우리 뇌세포가 늙는 걸 막아준대요. 뇌세포를 젊게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또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요. 뇌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도 한대요. 항산화라는 말이 좀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요. 이게 뭐냐면요. 쇠가 녹쓰는 것처럼 우리 몸도 산화가 되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공격해서 늙게 만들어요. 항산화 물질은 이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녹이 세우는 걸 막아주는 코팅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요. 앞으로는 호두 드실 때 그 떫은 껍질 절대 벗기지 마세요. 처음에는 좀 씁쓸할 수 있어요. 입안이 텁텁해지는 느낌도 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약이 되는 거예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잖아요. 호두 껍질이 딱 그래요. 쓴맛이 나는 게 바로 뇌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아무리 몸에 좋아도 너무 쓰면 먹기가 힘드시죠. 그럴 때는요. 꿀을 살짝 섞어서 드셔보세요. 꿀의 달콤함이 호두의 쓴맛을 중화시켜줘서 훨씬 먹기 편해져요. 게다가 꿀도 뇌에 좋은 음식이거든요. 일석이조인 셈이죠. 아니면요. 요거트에 호두를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플레인 요거트에 호두 부셔서 넣고 꿀 살짝 뿌려서 드시면요. 쓴맛도 안 나고 정말 맛있어요. 아침 대용으로 딱 좋거든요. 저도 요즘 이렇게 먹고 있는데 완전 맛있어요. 자, 이제 좋은 호두 고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장이나 마트에 가시면 호두가 정말 많잖아요. 깐 호두도 있고요. 껍데기째 파는 것도 있고요. 그 중에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헷갈리시죠?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요. 껍데기째 파는 호두가 있고 이미 깐 호두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껍데기째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껍데기가 벗겨지면 공기랑 접촉하면서
그 산화가 시작되거든요. 껍데기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신선한 거예요. 물론 까는 게 귀찮긴 하지만요. 그래도 신선한 게 최고잖아요. 껍데기째 살 때는요. 첫 번째로 호두를 손에 들어보세요. 좋은 호두는 묵직해요. 가벼우면 안에 알맹이가 쪼그라들었거나 상한 거예요. 꼭 들어봐서 무게감이 있는 걸 고르세요. 두 번째로요. 호두를 귀에 대고 흔들어 보세요. 좋은 호두는 소리가 안 나요. 만약 안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면요. 그건 속이 말라서 쪼그라든 거예요. 신선한 호두는 알맹이가 껍데기에 꽉 차 있어서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난답니다. 세 번째로요. 껍데기 색깔을 보세요. 좋은 호두는 껍데기가 연한 갈색이에요. 너무 까맣거나 얼룩덜룩한 건 오래된 거예요. 깨끗하고 균일한 색깔의 호두를 고르세요. 깐 호두를 사실 때는요. 냄새를 맡아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혹시 쩐내가 나면요. 그건 이미 산패된 거예요. 호두에 들어있는 기름이 상해버린 거죠. 이런 호두는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상한 기름은 우리 몸에 독이 되거든요. 아까운 마음은 이해해요. 그래도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아깝더라도 바로 버리셔야 해요. 좋은 깐 호두는요. 고소한 냄새가 나야 해요. 신선한 기름 냄새요. 마치 참기름 냄새처럼 구수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면 좋은 거예요. 색깔도 밝은 베이지색이어야 하고요. 너무 누렇거나 갈색이 진하면 오래된 거예요. 요즘 마트에서 파는 미리 구워진 호두 있잖아요. 봉지에 예쁘게 담겨서 파는 거요. 편하긴 하지만요. 사실 그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언제 볶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볶은 지 오래되면 기름이 산패돼서 오히려 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파는 구운 호두는 대부분 소금이나 설탕으로 양념이 되어 있어요. 꿀버터 맛 이런 거 있잖아요. 달콤하고 맛있긴 한데요. 이런 첨가물이 호두의 좋은 성분을 가릴 수 있거든요. 또 소금이나 설탕을 너무 많이 드시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가장 좋은 건요. 생호두를 사다가 집에서 직접 볶아 드시는 거예요.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약한 불로 살살 볶아주시면 돼요. 고소한 냄새가 솔솔 날 때까지 볶으시면 되는데요. 한 5분에서 7분 정도면 충분해요. 볶을 때 주의하실 점이요. 불을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호두가 타버리거든요. 겉은 까맣게 타고 속은 안 익는 불상사가 생겨요. 약한 불에서 자주 뒤적여 주시면서 천천히 볶아주세요. 그래야 속까지 골고루 익어요. 이렇게 직접 볶으면 훨씬 고소하고요. 영양소 파괴도 적고요. 무엇보다 신선하잖아요. 볶은 호두는 그날그날 드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남으면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뇌해독 주스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이 주스를 꾸준히 드시면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어요. 마치 세수대야에 물 받아서 세수하는 것처럼요. 우리 뇌도 이 주스로 깨끗이 씻겨주는 거예요. 재료는요. 볶은 호두 6알이요. 데친 브로콜리 3송이요. 우유 1컵이요. 그리고 꿀 1숟가락이에요. 이거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네, 호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호두를 직접 볶아서 쓰시면 제일 좋고요. 6알이면 적당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걸쭉해지고요. 너무 적으면 효과가 떨어지니까요. 딱 6알이 황금 비율이에요. 브로콜리는요. 꼭 데쳐서 쓰셔야 해요. 생으로 넣으면 갈아도 잘 안 갈리고요. 소화도 잘 안 돼요. 끓는 물에 한 2분 정도만 살짝 데치시면 돼요.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니까요. 살짝만 데쳐주세요. 브로콜리 데칠 때 팁을 드리자면요.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데치시면 색깔이 더 예쁘게 유지돼요. 그리고 데친 다음에 찬물에 헹궈주시면 식감도 아삭하게 살아나요. 이렇게 하시면 주스 색깔도 더 예쁜 초록색이 나와요. 브로콜리가 왜 들어가냐면요.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뇌의 염증을 닦아내는 역할을 한대요. 우리 뇌에 생긴 염증을 싹 닦아주는 청소부 같은 거예요. 호두가 뇌에 영양을 주는 거라면요. 브로콜리는 뇌를 청소해 주는 거죠. 둘이 합쳐지니까 시너지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브로콜리에는요. 비타민C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레몬보다 많대요.
비타민C도 항산화 작용을 해서 뇌세포를 보호해줘요. 또 비타민 K도 들어있는데요. 이건 혈액 응고에 도움을 주고 뼈 건강에도 좋대요. 브로콜리 하나에 이렇게 좋은 성분이 가득한 거예요. 우유는요, 되도록이면 따뜻하게 데워서 쓰시면 좋아요. 찬 우유보다 따뜻한 우유가 소화도 잘 되고요. 영양 흡수도 더 잘 돼요. 전자레인지에 30 최소 1분 정도 돌리시면 적당히 따뜻해져요. 우유에는요, 칼슘이 풍부하잖아요. 뼈 건강에 좋은 건 다 아시죠? 그런데 칼슘이 뇌 건강에도 좋대요. 뇌세포끼리 신호를 주고받을 때 칼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요즘 속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락토프리 우유 쓰시면 돼요. 아니면 두유로 대체하셔도 좋아요. 두유도 단백질이 풍부하고 뇌에 좋은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꿀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두의 쓴맛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지만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우리 뇌가 쓰는 에너지가 뭔지 아세요? 바로 당분이에요. 뇌는 당분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꿀의 천연 당분이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설탕이랑은 달라요. 꿀은 천연 당분이라 몸에 부담도 적고요. 뇌에 바로바로 에너지를 전달해 준대요. 또 꿀에는 항균 작용도 있어서 몸에 좋은 점이 많아요.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양을 줄이시거나 빼셔도 돼요. 자, 이제 만드는 법이에요. 믹서기에 볶은 호두 6알 넣고요. 데친 브로콜리 3송이 넣고요. 따뜻한 우유 1컵 붓고요. 꿀 1숟가락 넣고요. 한 30, 최소 1분 정도 갈아주시면 끝이에요. 믹서기가 없으신 분들은요, 핸드블렌더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호두를 잘게 다져서 우유에 넣고 브로콜리도 잘게 썰어서 넣으시면 돼요. 식감은 좀 다르지만 영양은 똑같아요. 완성된 주스는 연한 초록빛이 도는 고소한 주스예요. 처음 드셔보시면 생각보다 맛있네 하실 거예요. 브로콜리가 들어가서 풀맛 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호두의 고소함이랑 꿀의 달콤함이 브로콜리 맛을 완전히 덮어줘요. 오히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요. 이 주스를 언제 드시면 좋으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침에 뇌가 막 깨어나려고 할 때 이 주스를 딱 마셔주시면요. 뇌가 드디어 밥이다 하면서 활짝 깨어난대요. 밤새 자는 동안 우리 뇌는 굶은 상태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뇌가 배고픈 상태인 거예요. 이때 이 주스를 딱 마셔주면 뇌가 필요한 영양분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하루를 맑은 정신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게요. 이 주스를 드시면서 간단한 손가락 운동을 같이 하시면요. 효과가 2배가 된대요. 주스가 뇌에 영향을 주는 동안 손가락 운동이 뇌 혈류량을 확 늘려주거든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양손 엄지손가락이랑 검지손가락을 번갈아 부딪혀 주시면 돼요. 엄지끼리 탁, 검지끼리 탁 이렇게요. 이걸 주스 한 잔 드시는 동안 계속 해주시면 돼요. 손가락 끝에 신경이 많이 모여 있어서요. 이렇게 자극을 주면은 뇌로 가는 혈류량이 훨씬 많아진대요. 이 운동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볼게요. 엄지부터 시작해서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까지 차례로 부딪혀 보세요. 그 다음에는 반대로 새끼손가락부터 엄지까지 부딪혀 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더 많이 활성화된대요. 어르신들이 옛날에 호두 2알 손에 넣고 굴리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손을 자극하면 뇌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손을 많이 쓰는 분들이 치매에 덜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피아노 치시는 분들이나 뜨개질 하시는 분들이나 서예 하시는 분들이 치매에 잘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다 손을 많이 쓰시잖아요. 손과 뇌는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 하실 질문들에 대답해 드릴게요. 제가 이 호두 이야기를 주변 분들께 해드렸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똑같은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속껍질이 너무 써서 도저히 못 먹겠어요. 어떡하죠? 맞아요. 처음에는 정말 쓰고 떫어서 입이 오그라드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근데요, 바로 그 떫은 맛이 치매 막는 보약이에요. 그래도 너무 힘드시면요,
아까 알려드린 것처럼 꿀을 넉넉히 섞어서 드셔보세요. 아니면 요거트에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바나나랑 같이 갈아서 드시면 바나나의 달콤함이 쓴맛을 잡아줘요. 이렇게 다른 재료랑 같이 드시면 훨씬 먹기 편해져요. 그래도 일주일만 참고 드셔보세요. 그러면 입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나중에는 그 쓴맛이 오히려 고소하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호두가 몸에 좋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함정이에요. 호두가 아무리 좋아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호두는 기름이 많은 음식이거든요. 칼로리가 상당히 높아요. 호두 10알만 먹어도 밥반 공기 칼로리래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면 살이 찔 수도 있고요. 소화가 안 돼서 배탈이 날 수도 있어요. 설사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하루에 딱 6알에서 7알이 적당해요. 이 정도가 뇌에 좋은 효과를 주면서도 부작용이 없는 황금 비율이에요. 적당히 드셔야 약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과하면 독이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마트에서 파는 구운 호두도 괜찮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가급적이면 생호두를 사서 직접 볶아 드시는 게 좋아요. 마트에서 파는 구운 호두는 언제 볶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호두에 들어있는 기름은 쉽게 산패되거든요. 볶은 지 오래된 호두는 기름이 상해서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파는 구운 호두는 대부분 소금이나 설탕으로 양념이 되어 있어요. 이런 첨가물이 호두의 좋은 성분을 가릴 수 있거든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생호두를 사다가 필요한 만큼만 그때그때 볶아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번째 질문이에요. 아침밥 대신 이 주스만 마셔도 돼요? 네, 그럼요. 오히려 아침에 이 주스 한 잔이 뇌를 깨우는 최고의 식사가 될 수 있어요. 아침에 밥 먹기 부담스러우시잖아요. 특히 나이 들수록 아침에 입맛이 없으시고요. 그럴 때 이 주스 한 잔이면 충분해요. 호두에서 좋은 지방이랑 단백질이 나오고요. 브로콜리에서 비타민이랑 섬유질이 나오고요. 우유에서 칼슘이랑 단백질이 나오고요. 꿀에서 당분이 나오잖아요. 영양적으로 꽤 균형 잡힌 한 끼가 되는 거예요. 다만 점심이랑 저녁은 꼭 잘 챙겨 드셔야 해요. 하루 종일 이 주스만 드시면 영양이 부족해질 수 있거든요. 이건 아침 대용이지 하루 종일 드실 건 아니에요.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쩐내 나는 호두인데 볶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절대 안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쩐내가 난다는 건 이미 호두 기름이 산패됐다는 거예요. 산패된 기름은 볶든 튀기든 삶든 살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가열하면 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산패된 기름이 가열되면요. 1급 발암물질이 만들어진대요. 아까운 마음은 이해해요. 돈 주고 산 건데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래도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쩐내 나는 호두는 미련 없이 바로 버리세요. 그게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길이에요. 여섯 번째 질문이에요. 호두를 언제 사면 제일 좋아요? 호두는 가을에 수확해요. 그래서 가을에서 초겨울 사이에 사시면 가장 신선한 햇호두를 드실 수 있어요. 이때 호두가 제일 고소하고 영양도 풍부해요. 이맘때쯤 한 번에 많이 사두시고 냉동 보관하시면 1년 내내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질문이에요. 호두 기름은 어때요? 효과가 같아요? 호두 기름도 좋아요. 호두를 짜서 만든 기름이거든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요. 그런데 호두 자체를 먹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호두에는 기름 말고도 단백질이랑 섬유질이랑 여러 가지 영양소가 있거든요. 기름으로 짜면 그런 영양소들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호두 알맹이 그대로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이제 호두 보관법도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호두를 사도 보관을 잘못하면 금방 상해버리거든요. 호두는요. 반드시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셔야 해요. 실온에 두면 금방 산패돼요. 특히 여름에는 2, 3일만 밖에 두셔도 쉽게 상해버려요. 호두 기름이 공기 중에 산소랑 만나서 산화되기 때문이에요. 냉장 보관하시면 한 달 정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고요. 냉동 보관하시면 서너 달까지도 괜찮아요.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넣어서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해주시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호두를 냉동하면 딱딱해지지 않아요. 호두에 기름이 많아서
냉동해도 얼지 않거든요. 냉동실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드셔도 돼요. 녹일 필요 없이 바로 드실 수 있어서 편해요. 그리고요,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요. 이 주일치 정도만 사다가 드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잘 보관해도 시간이 지나면 맛이랑 영양이 떨어지거든요. 자주자주 신선한 걸로 사 드시는 게 최고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호두 드실 때 피하셔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커피예요. 호두랑 커피를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 호두의 좋은 성분 흡수를 방해한대요. 열심히 호두 먹어도 커피랑 같이 먹으면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두 드시고 나서 최소한 1시간은 지나서 커피를 드세요. 자, 여기서 호두의 또 다른 좋은 점들도 알려드릴게요. 호두가 뇌에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몸 곳곳에 좋은 영향을 줘요. 첫 번째로요, 호두는 심장 건강에도 좋아요.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대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줘요. 그래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이 된대요. 혈관을 생각해 보세요. 기름때가 끼면 막히잖아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바로 그 기름때 같은 거예요. 호두를 먹으면 이 기름때를 청소해 주는 거예요. 혈관이 깨끗해지면 피가 잘 흐르고요. 심장도 편하게 일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로요, 호두는 숙면에도 도움을 줘요. 호두에는 멜라토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수면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은 저녁에 호두 서너 알 드시면 잠드는 데 도움이 된대요. 저도 요즘 잠들기 전에 호두 조금씩 먹고 있는데요. 확실히 잠드는 게 수월해진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잠이 얕아지시잖아요. 새벽에 자꾸 깨시고요. 푹 못 주무시고요. 이런 분들은 호두를 드셔보세요. 저녁 식사 후에 서너 알 정도 드시면 돼요.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만요. 세 번째로요, 호두는 피부에도 좋아요. 호두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랑 항산화 성분이 피부 노화를 막아준대요. 주름살이 생기는 걸 늦춰주고요. 피부에 탄력을 줘요. 그래서 호두를 꾸준히 드시면 얼굴도 환해지고 피부결도 좋아진대요. 피부가 늙는 것도 산화 때문이거든요. 아까 뇌세포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해서 늙게 만든다고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호두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 세포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네 번째로요, 호두는 장 건강에도 좋아요. 호두에 있는 섬유질이 장 운동을 도와줘요.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호두를 꾸준히 드시면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된대요. 또 호두가 장 속 좋은 균을 늘려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장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해요. 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잖아요. 장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흡수가 안 돼요. 호두가 장 건강까지 챙겨주니까 정말 고마운 음식이에요. 다섯 번째로요, 호두는 뼈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호두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칼슘 흡수를 도와준대요. 뼈가 튼튼해지려면 칼슘이 필요한데요. 호두가 그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나이 들면 뼈가 약해지시잖아요. 골다공증 걱정도 되시고요. 호두를 꾸준히 드시면 뼈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이렇게 호두는 뇌 건강뿐만 아니라 심장도 좋아지고요. 잠도 잘 오고요. 피부도 예뻐지고요. 장 건강까지 챙겨주는 진짜 보물 같은 음식이에요.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모든 분께 맞는 건 아니에요. 호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피하셔야 하고요.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견과류 알레르기는 심하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또 혈액 응고에 관련된 약을 드시는 분들이요, 호두를 많이 드시면 약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혈압약이나 혈액순환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은요, 호두를 드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께 한번 여쭈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두는 칼로리가 높아요. 하루에 6알에서 7알 이상은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요, 깜빡깜빡하는 건 뇌가 배고프다는 신호예요.
방치하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 둘째요. 호두가 뇌 건강에 아주 좋은데요. 특히 그 씁쓸한 속껍질에 좋은 성분이 90%나 들어있으니까 절대 벗기지 마세요. 셋째요. 좋은 호두는 묵직하고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고 쩐내가 안 나는 거예요. 쩐내 나는 호두는 바로 버리세요. 넷째요. 호두 6알의 브로콜리 3송이에 우유 1컵의 꿀 1숟가락으로 뇌 해독 주스를 만들어 드세요. 아침 공복에 마시면서 손가락 운동하면 효과가 2배예요. 다섯째요. 하루에 6알에서 7알이 적당하고요. 커피랑 같이 드시면 안 되고요. 남은 호두는 냉장이나 냉동 보관하세요. 여섯째요. 호두는 뇌뿐만 아니라 심장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피부도 예뻐지고 장 건강까지 챙겨주는 슈퍼푸드예요. 어떠세요? 오늘 내용 어렵지 않으시죠? 진짜 쉽잖아요. 그냥 호두 먹고 주스 만들어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니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이제부터 매일 아침 호두 주스 챙겨 마실 거예요. 여러분도 꼭 같이 해보세요. 닷새만 해보시면 정말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머리가 맑아지고요. 기억력이 좋아지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물론 이 방법이 모든 분께 똑같이 효과가 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니까요. 그래도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는 건 누구에게나 좋은 거잖아요. 꾸준히 실천하시다 보면 분명 좋은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요. 뇌 건강을 지키려면 음식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하고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고요.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대화하는 것도 뇌 건강에 좋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시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자주 밖에 나가시고요. 친구분들 만나시고요. 새로운 것도 배워보시고요. 이렇게 뇌를 자꾸 쓰셔야 뇌가 녹슬지 않아요. 요즘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좌들 많잖아요. 그림 그리기나 악기 배우기나 외국어 배우기 같은 거요. 이런 거 배우시는 것도 뇌에 아주 좋대요. 새로운 걸 배우면 뇌에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지거든요. 뇌가 젊어지는 거예요. 걷기 운동도 좋아요. 하루에 30분만 걸으셔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된대요. 걸으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거든요. 산책하시면서 친구분이랑 수다 떠시면 운동도 되고 사회 활동도 되고 일석이조예요. 호두 주스도 드시면서요. 산책도 하시고요. 친구분들이랑 수다도 떠시고요. 손자 손녀들이랑 놀아주시면서 뇌를 계속 활발하게 써주세요. 그러면 100세까지 건강한 뇌로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요.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요. 손주들 재롱 보면서요.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면서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아래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찾아오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요. 주변에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분 계시죠?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나 친구분들 중에요. 기억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요.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려도 좋고요. 링크 복사해서 보내드려도 좋아요. 소중한 분들의 뇌 건강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요. 좋은 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